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칸님의 이야기 바로 빠져들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칸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어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의문이 남는 얘기고요. 네, 이게 귀신인지 아니면 뭐 현실 공포인지 좀 하이브리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한 게 없었던 그거랑.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준비한 얘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병무청에 신체 검사 하려고 전날 저녁에 가서 묵었던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네, 근데 오늘 얘기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다소 찝찝하고 기분이 좀 나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때도 다음날에 오전에 제가 일찍 병무청 신체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 끝나자마자 짐을 챙겨서 병무청 근처로 차를 끌고 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가서 숙소를 찾고 결제해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근처에서. 근데 시간이 늦었어서 그랬는지 막상 도착하니까 주변에 숙박업소가 대부분 만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그 병무청 일단 찍고 갔었으니까 그 앞에서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병무청이랑 좀 얼마 안 갔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되게 허름한 건물에 돌비 모텔이라는 그 낡은 간판을 딱 보고 그대로 예. 차를 끌고 따라 들어갔어요. 이게 외관은 누가 봐도 뭔가 여인숙? 여관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 건물은 겉에서 보면 2층짜리였는데 외벽은 되게 오래된 민가처럼 막 하얀색 페인트 되게 막 벗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보이는 거미줄에 먼지들 그리고 담배 냄새하고 곰팡이 그리고 좀 이상하게 약간 향수 냄새 같은 게 좀 섞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됐네 그러고 딱 프론트로 다가가서 저기요 혹시 방 있을까요? 딱 말하자마자 주인분께서 별말 없이 그냥 열쇠를 하나 쓱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얼만가요? 이렇게 막 묻고 결제를 하고 나서 열쇠를 딱 받아 들었어요. 딱 그 옛날 그것처럼 플라스틱 키홀더 같은 거에 매직으로 103이라고 적혀 있었고 뒤돌아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온수는 버튼 누르고 10분쯤 있으면 나오고 12시 지나면 복도 불 다 끌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데 뭔가 괜히 여기로 왔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제일 가깝고 그래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어두침침하고 뭔가 되게 찜찜한 카페트로 된 바닥을 그냥 한 걸음씩 터벅터벅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제 방 위치가 그 프론트에서 꺾으면은 안 보이는 쪽으로 꺾어서 완전 복도가 있는데 그쪽 끝방이었어요. 제 방 앞에 맞은편에는 104호가 있었고요. 103호 앞에 딱 가고 있는데 104호 문 아래에서는 되게 희미하게 TV 빛처럼 막 바뀌었다가 하는 그런 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뭐 누군가 투숙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방 문을 열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깥보다 그 쾌쾌한 냄새가 확실히 더 진하더라고요. 눅눅한 그 시트 냄새 그리고 막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먼지들도 보이고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이면서도 좀 귀찮기도 했어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씻어야 되니까 온수 먼저 틀어놨어요. 온수 먼저 버튼 눌러놓고 짐 가져온 거 이런 거 대충 막 정리하고 또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들을 사왔거든요. 그런 거 테이블 쪽에 막 세팅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바로 욕실 가서 얼른 후다닥 대충 씻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딱 씻고 나오니까 그나마 좀 뭔가 낫더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적응이 됐는지.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챙겨온 잠옷으로 일단 또 갈아입었고 그냥 누워서 영화나 보면서 한잔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맥주 딱 꺼내 들고 침대로 가서 딱 그냥 누웠어요. 근데 딱 눕자마자 어디선가 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대 소린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약간 나무 꺾이는 소린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 상태로 그냥 누워서 영화 틀고 누워서 맥주 홀짝홀짝 막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진짜 여기가 방음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오래된 민가처럼 그런 곳에 약간 숙박업소를 한 느낌이라 외벽인지라 이게 방음이 안 돼서 옆방에서 막 벽 쿵쿵 치면서 소리 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소리를 줄였어요. 근데 이게 영화 소리에 못 들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전혀 몰랐는데 소리를 줄이고 나니까 그 맨 처음에 들렸던 딱딱딱 이 소리가 계속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침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영화를 순간 딱 멈췄어요. 멈추고 계속 딱딱 소리가 나길래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하면서 여기저기 막 귀를 대봤어요. 그러다가 딱 느껴진 게 아무 데서도 가까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위를 봤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 위에서 나는 소리네. 이게 천장에서 들려오는 되게 규칙적이지만 일정하지가 않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이 물방울인가? 아닌가? 뭐야?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뭔가 되게 막 비닐 바스락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금속 같은 게 막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어느 순간 멈췄다가 또 다시 딱딱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침대 옆에 서가지고 천장이 또 낮았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문득 핸드폰 시계를 딱 봤어요. 그때가 시간이 딱 12시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선은 천장 쪽을 향했는데 천장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한쪽 모서리 쪽에 약간 좀 누렇게 약간 번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약간의 진동하고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소리에 이끌리듯이 계속 집중을 하게 됐고 한참을 이러고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게 천장에서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장에서 나는데 가끔씩 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104호 방향 쪽인 것 같아요. 제 앞문. 옆쪽이면 옆에서 들려야 되는데 앞쪽에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뭔가 쿵쿵 하는 이런 둔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참 이상한 게 천장 쪽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면은 반응하듯이 약간 서로 신호 주고받는 것처럼 그쪽 방에서도 또 쿵 소리가 한 번 나고 위에서 네. 딱딱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옆방에서 쿵 소리가 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서서 보고 있는데 끼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다가가가지고 거기는 문구멍이 있었어요. 문에 그 돋보기처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밖에. 그래서 문구멍으로 밖을 한번 봤어요. 밖을 봤는데 그 좁은 문구멍으로 본 복도 끝에는 여성의 실루엣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지나면 불을 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 꺼진 복도 그리고 되게 희미한 불빛 속이라서 예.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분명히 여자의 그런 실루엣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갑자기 벽 쪽을 보고 있다가 제 문 쪽으로 쓱 돌더니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천천히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주인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숨죽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힘없이 손끝으로 문을 톡톡 이러고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확 들었는데 그 들면서 얼굴을 완전 그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얼굴만 꽉 차 보였어요. 그래서 눈 마주친 것 같아서 순간 엄청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물러섰고 그 순간에 숨소리조차도 들릴까봐 입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서 서 있었어요.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어느샌가 복도가 조용한 거예요. 그 딱딱 소리, 쿵 소리도 안 나고 밖에 뭔가 인기척 같은 것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해서 프론트에 콜을 했어요. 전화기 쪽으로 가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주무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기 저 103호인데 위층 천장에서 자꾸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층이요? 103호 위에는 방 없어요. 그러길래 없다고요? 하니까 예, 그 2층은 창고로만 쓰는데 그 103호 쪽은 위로는 아예 건물도 없어요 라고 하시길래 그래요? 아니 근데 분명히 천장에서 지금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그게 104호 천장 위에 그 다락 같은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마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한데 만실이라 지금 방은 못 바꿔줘요.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해요.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이미 맥주 한잔 했으니까 또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고 나서 가만히 서 있다 좀 괜히 찜찜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문구멍 쪽으로 가서 복도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근데 불 꺼진 복도는 여전히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당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던 104호도 불빛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불 꺼진 복도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제 문 쪽 바로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문 쪽 바로 위에서 뭔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순간 입구에 제가 여기 복도를 걸을 때 여기 입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뭔가 되게 이질적인 향수 냄새가 순간 확 스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소리에 반응해서 제가 바로 천장이 시선으로 가죠. 그래서 시선을 천장으로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오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틈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천장에. 예. 근데 그 틈 사이에서 무언가 딱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갑자기 삐리리리 하면서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네? 받으니까 손님 혹시 그 방에서 뭐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였어요. 아니요. 저 누워서 자려는데 왜 그러시죠? 하니까 아니 지금 102호에서 103호 시끄럽다고 자꾸 전화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소리는 지금 이쪽이 아니라 104호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또 아주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얘기하시는데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나 아까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여기서 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예요 솔직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도 혹시 이상하니까 문을 열어보자 해서 네. 어차피 그쪽 카운터 쪽에선 잘 안 보이니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서 복도로 나왔어요. 불 꺼진 복도는 여전히 되게 스산했고 눈앞에 딱 104호 문이 바로 있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그냥 딱 봐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봤을 때 분명히 문틈 밑으로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없다 그러니까 어쨌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한번 가까이 대봤어요. 근데 안에서 아까 그 노크 소리처럼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뭔가 누군가 노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벽을 이렇게 툭툭 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 미쳤었나 봐요.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서 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역시나 잠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겨있네 그러고 뒤돌아서 가려는데 그때 문 안쪽에서 갑자기 톡 소리가 나면서 손잡이가 한번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치 막 누가 나오려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걸 보자마자 겁이 너무 나니까 그대로 도망치듯이 진짜 위아래 흔들림조차도 없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방으로 막 돌아왔어요. 네. 그때가 제가 들어와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정도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딱 그 순간에 시계 보고 있는데 천장에서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막 연속으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쓱쓱 막 끌리는 소리 나고 또 딱딱딱 거리다가 104호 쪽에서 또 쿵 소리가 나고 그러고 있다가 한참을 또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지?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정적 흐르듯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진짜 고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제가 잠이 올 리는 없었고 그냥 침대에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그냥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제가 한 곳을 사람이 오래 보면은 뭔가 좀 헛것을 본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천장이 정말 미세하게 울렁거렸는데 그 하얀 합판이 0.5cm 정도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른 부분이 내려앉았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데 거기서 또 환청까지 들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짠지 아니면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막 누군가 웃는 듯한 숨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오, 예? 되게 막 너무 가늘고 긴데 소리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잠든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눈 뜨니까 아침 돼 있는데 어쨌건 빨리 병무청 가야 되니까 잠을 뭐 잔 건지 안 잔 건지 몽롱한 상태로 그대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프런트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주머니는 안 계셨고 대신 프런트 위에 잠시 외출 중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계시나 보네, 가야겠다 이러고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확 여는데 이게 풍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안쪽 문에서 끼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셨나? 그냥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 이상한 촉 같은 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104호인 거예요. 104호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딱 가서 들여다본 104호 방 안은 진짜 그냥 깔끔한 방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빈 방이라더니 뭐 진짜 손님 없었나 보네, 뭐 만실이라 그랬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서는데 이게 문득 방 한쪽에 침대 옆쪽으로 구석에 안 보이던 쪽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미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틈으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천장판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었는데 예. 딱 그거 보고 그때 든 생각은 에이 설마 이런 데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겠어, 그냥 어제 내가 주인분한테 얘기했으니까 뭐 쥐들이나 뭐 이런 거 체크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건 저는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 차 타고 병무청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서 신체검사 잘 맞추고 1급 받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또 신검을 볼 때 대기를 할 때 옆에 분들하고 같이 대기를 해요. 근데 그 대기를 할 때 좀 친해진 분이 있어가지고 근처 사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술 한잔 괜찮으면 같이 하자고 얘기가 돼서 끝나고 같이 술 한잔을 하게 됐어요. 뭐 먹다 보니까 군대 얘기도 하고 막 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좀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좀 많이 취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대리를 타고 집까지 가기에는 또 꽤 멀었고 또 차에서 제가 그대로 잠들면은 이게 도저히 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착을 해도. 그래서 전날 잠도 못 잤으니까 대리기사님께 그냥 근처 아무 모텔이나 좀 내려다 주세요 말씀드리고 진짜로 얼마 안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어제 묵었던 그 돌비 모텔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머릿속 확 하얘지면서 진짜 하필 와도 여기로냐. 근데 어쨌든 이미 대리기사님 결제했고 가시고 어떡해요. 몸은 이미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프런트에는 뭐 여전히 같은 아주머니 주인분 계셨고요.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잠깐 멈칫하시더니 네.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제 103호 손님이시죠? 말씀하시길래 순간 기억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술 기운도 있고 되게 취한 상태였어서 네 그냥 저 방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열쇠를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몇 톤지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라 그랬어요. 가면서 확인해서 빨리 그냥 문 열고 어차피 1층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가. 근데 한마디를 딱 가는데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한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딱 아침에 여기 나올 때 봤던 사다리랑 천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맞았나 보네, 해결하셨나 보네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103호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어제 묵었던 데니까 또 그냥 여기로 주셨나 보다 하고 103호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냄새, 시트, 감촉 뭐 그러고 그 향수 냄새도 나고 진짜 딱 보는데 그냥 이거 청소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딱 욕실 물을 딱 켰는데 켜고 그 물을 틀잖아요. 물을 틀어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세면대 잡고 거울 앞에서 가지고 이러면서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이 서리기 전에 거울 쪽으로 뭔가가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뒤쪽으로 제가 문을 살짝 열어놨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뭔가가 확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인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고 나서 뒤에 돌아가가지고 문 확 열었는데 제 방문도 분명히 잠겨있고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향수 냄새가 되게 진하게 남았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대충
어쨌건 씻어야 되니까 씻고 그러고 나니까 술이 좀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좀 깨네, 바람 좀 쐬야겠다, 근처 편의점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딱 문을 나서는데 백사호 쪽에서 쿵쿵 무언가 옮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조심히 귀를 또 가까이 대보니까 안에서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래가지고 들으면서 순간 뭔 소리지? 생각하면서 딱 있는데 갑자기 손님 뭐 하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에 확 놀래가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딱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순간에 104호에서 나던 소리도 싹 정적처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프런트 쪽으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취해가지고 저 편의점 좀 다녀오려고요 하고 나서 일부러 좀 말을 이어붙였어요. 제가 방을 착각했네. 근데 오늘도 그 104호는 비어있나봐요 막 이러면서 했더니 네 수리 중이에요 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네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빨리 그곳을 나왔어요. 나와서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사고 앞에서 좀 머뭇거렸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안에 짐은 다 있고 하니까 들어가자 이러고 다시 호텔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프런트에는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사실상 상관없으니까 뭐 얘기를 하시건 뭘 하건 그래서 뒤로 쓱 지나가려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그 향수 냄새가 코끝을 딱 스치는 거예요. 이 냄새 왜 이렇게 진하지? 근데 거기에서 약간 쇠 냄새 같은 냄새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102호인데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제도 그렇고 진짜 소음이 너무 심해요. 딱 그러길래 네,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하고 나서 재빨리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딱 방문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고 닫자마자 그 문에 기댔는데 식은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저 남자가 내가 어제도 있었던 걸 어떻게 알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투숙객 정보를 다른 투숙객한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 102호 저 남자 목소리 104호에서 들었던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4호에서 아까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말을 했던 그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이상했던 점이 뭐였냐면 아주 잠깐 편의점 다녀온 거잖아요. 앞에서 제가 머뭇거렸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5분 10분 남짓이었고 그 사이에 거기 바닥을 카펫인데 물 청소를 했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카펫 바닥이 되게 흥건하게 걸을 때 찹찹 소리가 날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진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여기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짐을 챙겨서 딱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그 찹찹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축축한 카펫 걷는 소리가 막 이렇게 계속 들리더니 제 문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크로 똑똑똑 이렇게 하더니 손님 불편한 건 없으시죠?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진짜 밤새도록 아침 해 뜰 때까지 햇빛 밝을 때까지 방구석 한 구석에서 계속 혼자서 짐 다 끌어안고 방어태세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들려고 하는데도 잠 절대 안 들려고 술 깨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차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하길래 이때다, 지금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짐을 딱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짐을 딱 챙겨서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문 쪽으로 가는데 문 아래쪽에 봉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딱 안에 꺼내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쪽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궁금해? 근데 이 쪽지를 보자마자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문 열고 바로 나갔는데 104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천장 그 판도 그대로 열려있고 사다리도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진짜 방금 쪽지도 그렇고 내가 저걸 보면 절대 안 되겠구나, 확인할 용기도 안 나고 막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기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이런 신호만 계속 보내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그대로 뛰어나가고 시동 걸고 모텔에 빠져나온 거죠. 근데 그거 딱 나올 때도 분명히 복도에서도 이질적인 되게 향수 냄새랑 새 냄새랑 엄청 심하게 막 섞여서 풍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딱 모텔에 나와가지고 딱 가는데 그쪽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텔 간판 보이는 걸 딱 봤는데 모텔 간판 밑에 휴업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서 빨리 가자 그러고 악셀 밟아가지고 거기 우와. 빠져나왔었는데 이게 지금도 가끔씩은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게 제가 그날 본 게 진짜 영가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뭐 진짜 감추려고 했던 무슨 흔적인지 야, 예.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날 뭐 그런 생각은 나요. 다락방을 그때 제가 확인을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곳이 좀 굉장히 위험하고 되게 기괴했었다는 거,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일단 포커즈 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곳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귀신에 관련된 거였을까 아니면 진짜 사람이 무서운 곳이었을까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포커즈 칸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생생한 것도 그때 당시가 제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영가 같은 거는 솔직히 무서워하지 않을 때였어요. 네. 무서워하지 않죠 지금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저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구나. 네,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성 그림자도 그렇고 네. 제가 욕실에서 둘째 날 씻으려고 했을 때 뒤에 훅 지나갔던 것도 그렇고 좀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향수 냄새가 아마 그분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어떤 결말이라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또 있겠죠. 영상에 그쵸.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도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개인 개취인데 네네. 찝찝한 이야기일수록 저는 더 좋아해요. 열린 결말. 아니면 뭐 결말을 떠나서 네네. 이야기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귀신 이야기도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네. 게 좀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칸님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아닙니다.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 의견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돌 숙소 이야기부터 정말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칸님,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셨죠? 정말 이제 뭐 팬미팅에 뭐 콘서트에 이래저래 스케줄이 좀 많았어서 아,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감사한 네, 일이죠. 너무 지금. 좋은 거고. 네. 그럼에도 박달나무가 그리워서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 박달나무가 처음에는 맞을 땐 아픈데 나중에는 네. 안 맞으면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럼요. 너무 생각도 그립더라고요. 나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칸님께서 본업은 좀 아이돌 가수 이쪽으로 이제 활동은 하시지만 또 하나의 저는 좀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자, 오늘 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귀신에 네.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제가 해왔듯이 네. 네, 현실 공포 쪽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야, 일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엄청 익숙하면서도 네, 추억이 생각나는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호. 이게 대다수의 귀족님들께서도 뭐 분명히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행동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번 얘기를 들으실 때는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하나 이 상황을 들어주시면서 오. 본인이 저의 시점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은 아마 이게 좀 더 와닿고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릴 때 그 치기인지 아니면 이 뭔가의 그 자존심 때문인지 항상 주변에 좀 강해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에 대한 겁이 있으면서도 아이 뭔 귀신이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씩씩한 척하고 되게 허세를 부리고는 했었어요. 그렇게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친구들하고 귀신은 있다 없다 아니 무섭다 아니 전혀 안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제로 두고 치열한 논쟁을 막 벌이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건 무수한 전설이 있고 괴담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하루 뭐 세종대왕님 동상이 책을 넘기는데 뭐 그 책이 다 넘어가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새벽만 되면 칼을 뽑아듣고 운동장 걸어다니신다. 뭐 콩콩이 화장실 여자 귀신, 급식실 엘리베이터 거기서 숨진 귀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정말 다양한 괴담 혹은 전설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도 뭐 신관하고 본관이 또 따로 있는데 그곳에 또 각각 막 괴담 전설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이런 얘기들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막 나오던 중에 그 중에서도 또 기가 센 여자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돌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순이가 그때 말하기를 야 우리 학교에도 괴담이나 유명한 전설 많잖아. 그럼 오늘 저녁에 몰래 학교 들어가서 한번 당력 체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 당당함에 이게 압도가 되는 건지 선뜻 누군가 하나 그러자고 대답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또 문제가 거기서 저의 그 당시에 허세가 또 발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 야 오늘 저녁에 한번 싹 돌아보자. 뭐 그래서 전설이랑 뭐 귀신 한번 다 찾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분위기는 하나 둘 그래 가보자 해보자가 됐고 그렇게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해가 완전히 진지 오래되고 집안의 시계도 이제 1시 정도를 가리킬 때 새벽이에요. 이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부모님 몰래 나가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발소리도 더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 딱 신고 도망가야 되니까 후드 모자 딱 눌러 쓰고 조용히 아파트를 내려왔어요. 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남짓 그 정도 되는데 그날은 진짜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 앞에 도착을 하니까 벌써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구령대 밑에 달빛조차도 되게 희미한 운동장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또 시골에서 살아서 학교 주변에 상가도 가게도 없고 빛도 없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어둠 속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7명이 다 모였고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의아한데 옛날이라 그랬는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구령대 뒤에 있는 중앙영관이 있는데 그곳이 안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딱 있는데 그때 친구 중 누군가가 장난처럼 철로 된 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어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끼익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딱 열리는 걸 보고 다들 정적이 흘렀지만 이왕 열어 제낀 거 들어가 보자 하면서 하나둘 쭈뼛대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비상등에 초록빛 벽에 걸린 액자 그리고 진열된 트로피들 막 이런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을 깨는 대화가 거기서 이어져요. 친구 한 명이 야 진짜 들어가? 누군가는 들어가야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한 발 또 한 발 발을 들여놨어요. 예. 근데 그 당시 1층의 공기가 되게 이상하게 싸늘했어요. 이게 지하실도 아닌데 뭔가 숨이 턱 막히고 하얗게 보일 정도로 되게 차가웠고 비상등 밑에 있는 트로피 진열장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예? 거울처럼 반짝이던 유리는 이상하게 뿌옇게 성에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돌순이가 또 먼저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어떻게 돌지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작전회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층 왼쪽 복도를 따라서 교무실을 지나서 제일 끝 계단으로 일단은 쭉 올라가자고 4층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쭉 1층까지 내려오자.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간단하지 진짜 불 꺼진 학교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상상 이상으로 엄청 무거웠어요. 엄청 어둡기도 하고. 그렇게 4층 왼쪽 끝 계단 앞에 도착을 딱 했고 우리는 다들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불 꺼진 복도에는 왁스칠로 인해서 반질반질하게 복도가 되게 젖어있는 느낌이었었고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나무 복도에서는 우리들 발소리가 끼익끼익 울리고 또 학교 전에 청소 시간에 항상 왁스로 바닥을 닦잖아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왁스로 바닥을 닦아놓은 듯이 빛이 되게 반사가 되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반사된 빛에 비추는 그림자가 조금 이상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7명이고 아무리 무리를 지우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뭉탱이로 보이고 한 3, 4개 이렇게 보일 텐데 벽에 비친 그림자가 뒤떨어진 그림자가 1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그림자가 보여가지고 딱 보는데 그 뒤떨어진 그림자가 상하체가 반대로 뒤틀린 자세로 저희가 걷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야 이거 너네 봤냐? 뭐가? 그러길래 아니 이거 그림자 안 이상하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제가 낮은 소리로 이거를 돌순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거기서 제 옆구리 그냥 쿡 찌르면서 아이 바보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애들 겁먹잖아 이러면서 막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아하니 돌순이도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모두 긴장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4층 첫 교실 문을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첫 교실이.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니까 칠판에는 막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그 지웠는데도 남아있는 그 분필 자국들 막 남아있고 또 교탁 위에는 막 먼지가 엄청 쌓여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먼지가 쌓여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막 교실을 둘러보면서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점점 다들 긴장이 풀리니까 왁자지껄 키득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창문이 탕 하고 닫히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순간 확 얼어붙는 거예요. 야 창문 닫은 사람 있어? 아니 없는데? 근데 그때 복도 끝에서 타벅타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 운동화 소리도 아니었고 구두 소리도 아니고 뭔가 되게 이상한 이질감 느껴지는 딱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단 아래층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실 안쪽 창문 아래 완전히 벽 쪽에 붙어가지고 숨었어요. 누구 하나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벽에 사물함처럼 그냥 뚫려있는 나무 그 실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그쪽 들어가서 숨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게 너무 떨리니까 심장은 진짜 너무 세게 뛰어서 막 숨소리조차도 들킬까봐 누구는 막 입을 틀어막고 있고 근데 그 소리가 오다가 복도 끝 계단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다들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방향을 틀더니 저희 교실 있는 쪽으로 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실 앞문 바로 앞에 딱 멈춰섰는데 거기서 갑자기 덜컹덜컹 거리면서 안 열리니까 또 한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러고 다들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 갔나? 야 갔지. 간 것 같아. 이러면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뒷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문이 옆으로 밀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다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뛰었어요. 바닥에 지금 보이는 거는 그 서 있는 그림자 딱 열린 문 앞에 그게 보이는데 문을 열고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얘기하다 말고 이러고 입 막고 미칠 듯이 심장은 뛰고 막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다들 눈빛으로 시선 맞추면서 조용히 이런 식으로 눈빛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그림자가 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때 발소리가 아예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확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다들 숨 크게 내쉬면서 이거 뭐지? 뭐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여기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야, 나 그냥 내려가자. 나 진짜 무서워. 나 못하겠어. 근데 결국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절반은 도망치듯이 계단으로 소리 막 지르면서 뛰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남은 거는 저랑 돌순이 그리고 친구 2명 이렇게 4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다가 돌순이가 낮은 소리로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신관까지는 한번 가보자. 맨날 거기 귀신 나온다, 뭐 애가 울었다 이런 말 많잖아.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저도 이전에 귀신을 뭐 영과들을 봤던 것도 있고 네. 솔직히 방금 상황도 있고 지금은 솔직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땐 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네. 엄청 겁이 나는데도 여기서 또 제가 겁먹고 아까 그 친구들처럼 뛰어내려가면은 제가 약자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 그래 진짜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진짜 거기만 보고 야 바로 나가자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진짜 별일 없이 지그재그로 1층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또 다시 풀렸죠. 아 그거 그냥 경비 아저씨였나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중앙연관 통해서 구령대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먼저 나와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나갔던 친구들이. 그 애들 보자마자 같이 집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자존심이 허락을 못했는지 야 우리는 이제 신관 보러 갈 거야 너넨 집 갈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나마 공간에서 같이 있던 2명조차도 아 나 못하겠다고 아니야 나 신관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너네 겁쟁이다 이러면서 알았어 그러고 결국엔 저랑 돌순이 둘이서만 또 신관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은 신관 1층에 왼쪽 창문이 있는데 그쪽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을 했고 다행히 또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관 왼쪽 계단 끝에 딱 들어가가지고 계단 끝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온 그 창문으로도 바람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찬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야 여기 문 닫혀있는데 왜 안에서 바람이 부냐 이러니까 몰라 뭐 냉풍기라도 켜져 있나 보지.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그걸 새벽에 왜 켜나 막 이러면서 괜히 좀 무서움을 풀려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득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위쪽에서 아주 되게 미약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듣는데 뭔가 남자의 울음소리 같은 약간 흐흐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걸음을 옮겼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쨌건 그래서 뭐 무서움을 풀기 위해서 막 이런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는 것보다 위층에서 되게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걸음을 옮기고 가면서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딱 도착을 했는데 3층 복도 끝쪽에 사물함 옆에 구석 쪽에 한 꼬마애가 웅크려 있는 거예요. 노란색 체육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다리는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그래서 보고 뭐야 야야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다가가니까 그 쭈그려서 떨고 있던 애가 놀란 듯이 고개를 막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파랗게 질려있는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친구들이랑 담력하러 왔는데 다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걷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딱 이걸 듣는데 아까 밖에서 학교 정문 쪽에 있던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고 또 보니까 뭔가 저랑 비슷한 처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괜찮아 뭐 우리도 친구놈들 다 도망갔어 똑같이 들어왔는데 밖에 근데 그 정문 쪽에 보니까 너 친구들 있던 것 같더라. 야 형이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손을 내밀고 아이가 일어나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졸지에 돌순이 그리고 저 또 그 꼬마아이 이렇게 3명이 된 거죠. 근데 돌순이는 이 와중에도 야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 갈 수 있지 이러면서 같이 또 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를 이제 돌비 꼬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교실마다 들여보는 척 하면서 제가 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 손 꼭 잡고 있는 이 돌비가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서 있지 않아요? 저기. 그래서 뭐가? 여기 복도 끝에. 근데 그곳에 돌순이가 이제 뒤돌아서 불빛을 딱 비쳤어요, 후레쉬를. 근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야 돌비꼬마 너 겁먹어서 그런 거야 걱정 마 우리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아까부터 따라와요 계속.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문득 왠지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바닥의 그림자는 제가 봤던 것처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3명인데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무서우니까 영가들 이전에도 봐왔고 무서운 건 똑같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야 빨리 가자 이러면서 한층 한층 올라갔다가 한층 한층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올수록 점점 이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돌비도 다리에 힘이 풀려요 막 이러면서 걸음 되게 점점 느려지면서 가다 말고 중간중간 자꾸 귀 막으면서 걷다가 멈춰서고 막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돌비 보고 야 왜 그래? 너 귀 아파? 그러니까 저 안 들려요? 자꾸 부르잖아요 아까부터. 누가 뭔 소리야? 뭘 부른다는 거야? 몰라요. 여자 목소리예요. 근데 그 순간 2층 오른쪽에 있는 복도 교실 안 어딘가에서 갑자기 촥 하면서 창문 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복도 창문 통해서 쓱 고개 올려가지고 안을 살피는데 진짜 교실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커튼만 바람에 살짝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비한테 가가지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다시 그쪽 창문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커튼 사이로 보인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여자 얼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마자 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돌순이를 딱 봤는데 그 순간 돌순이도 그곳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순이가 비명을 확 지르면서 저도 걔가 뛰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돌비 꼬마 손 잡아채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막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가지고 1층 오른쪽 계단 끝에 탁 내려왔어요. 그리고 숨 다 가다듬으면서 처음 우리 그 신관에 들어왔던 왼쪽 복도 끝 창문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저 끝으로 가야지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신관에서. 숨 고르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위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뛰자 이러고 나서 막 뛰었어요. 뛰고 있는데 그러다가 돌순이가 중앙연구원에서 갑자기 탁 멈춰서는 거예요. 야 잠깐만. 제가 그래서 왜? 야 왜 그래 빨리 뛰어. 아니 야 저거 거울 봐봐. 그 거울이 제가 들어왔던 창문 바로 옆에 들어온 쪽이 왼쪽 복도니까 그 왼쪽 복도 끝에 창문 옆 그리고 계단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엄청 큰 전신 거울이. 근데 학교에 들어서면 항상 보던 1층 끝에 무언가 밑에 학교 기념 같은 거 써있고 나무로 된 엄청 큰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딱 서 있으니까 저는 복도 중앙연관 계단 밑에서 그쪽 왼쪽 복도 끝 보면서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그 거울 속에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을 돌아봤는데 분명히 돌순이도 있고 제 손도 지금 돌비 꼬마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러고 다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순간 머리가 엄청 하얘지고 막 뭐지? 이러면서 제가 돌순이 딱 이렇게 보니까 야 너 보여? 그래서 제가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야 거울에 왜 너만 보여? 하면서 돌순이도 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에 잊었던 돌비가 생각이 났는데 얘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울음이 점차 웃음소리로 바뀌면서 애가 입을 여는 거예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없었잖아.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했잖아. 친구들 다 도망갔어. 나 혼자 남았어.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돌비가 손을 잡고 고개를 싹 듣는데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한 상태고 입꼬리가 갑자기 싹 비틀리면서 근데 이제 같이 있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함과 동시에 형광등이 막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와 이러고 뭐 하는데 그 순간 또 누군가가 제 뒷목을 잡는 듯한 되게 차가운 손길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몸이 확 굳으면서 시야가 확 흐려졌는데 그러면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이러고 옆을 봤다가 위를 딱 보니까 집인 거예요. 이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막 김치 싸주는 거 막 안 먹어 이러면서 아침에 그거 먹으면서 등교를 했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순이랑 친구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었어? 우리 다 너 한참 찾았잖아. 야, 집에 갔으면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꿈이 아닌가? 뭔 소리야? 그럼 나 집에 어떻게 간 거지?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돌순이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됐고. 야,
너 돌비는 잘 데려다 줬어?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나? 제가 야 너 진짜 기억 안 나? 하면서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님 선생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야 어제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다던데 우리 반 아니지? 야 어제 야간 경비 아저씨가 학교 안에서 뭐 애들 둘 돌아다니는 거 봤다고 난리였어 막 하시는데 여기서 말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이거는 뭐 흐지부지 됐고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고 별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냥 아이 꿈이겠지 하면서 제가 그냥 있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그 신관도 같은 경우가 저는 그 이후로 그쪽을 잘 혼자서 안 가게 됐어요. 아, 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이후에 꿈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꿈은 아니겠죠. 분명히 돌순이도 기억을 하니까. 돌순이랑 저는 물론 뭐 다른 반 애들도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요 학교에. 그래서 뭐 밤에 절대 학교에 안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상하게 학교에서 작은 이상한 사건들 소문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수업 중에 교실 창문 너머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 왼쪽 복도 거기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막 뒤 보면 그림자가 하나 더 있다. 돌비 그 꼬맹이가 울던 소리 웃던 소리 막 그런 게 막 복도에서 들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학교에서 유행이 된 거예요. 소문처럼. 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 꿈이겠지 착각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가 하루는 그냥 돌순이랑 급식실에서 급식 먹다가 갑자기 돌순이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 맞다 야 나 오늘 아까 저학년층에서 돌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카락이 되게 곤두서는 거예요. 걔를 본 거면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영안이 어렸을 때부터 열려 있었고 아 내가 예민해서 나만 보는 거구나. 근데 그때 돌순이가 내 옆에 있어서 봤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하나둘 보이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후에 진짜 그 거울 다 피해 다니고 그날 일이 뭐 트라우마가 된 건지 뭔지 거울에 돌순이랑 돌비 꼬마는 없었고 저 혼자 이렇게 보였던 그때 그 일이 야. 혼자 기억 속에 있는 공포가 아니라 막 이거는 아 이 꼬마 영가가 나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 잘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학교 가려면 그쪽이 후문이랑 제일 빨라요. 그래서 신관 끝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혼자서. 근데 바닥에 희미하게 작은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니까 작은 발자국 막 여러 개 찍혀있고 그런 거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고도.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 근데 이제 많아. 이 소리가 딱 들리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듯이 막 뛰고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괜한 영가를 깨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교에 이상하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인데 그 이후에 저는 졸업을 했고요. 그렇게 돌비 꼬마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학교 안 어딘가에서 뭐 겁 많은 아이들한테 장난치고 아니면 뭐 그림자 늘리거나 거울 속에서 저처럼 혼자 남게 되는 사람 지켜보고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준비하면서 독특하네.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저번 주에 한번 그 동네를 가봤어요. 예.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한번 가볼까 하면서 가봤는데 가니까 오히려 더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씩 다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가보니까 옛날 학교 건물들을 다 허물고 지금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새 건물을 짓느라 그 옛날 건물을 아예 다 철거를 하고 뼈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왜냐면 신관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쪽도 완전 허물었길래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 딱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남아있다면 돌비 꼬마 그 아이의 괴담 혹은 뭐 그런 거는 현실하고 뒤섞인 채로 지금도 뭐 학교 안에서 숨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겠네. 야. 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칸님께서 그냥 그 어릴 때 칸님이 불렀다, 뭐 깨웠다 이러기보다는 원래 그럴 계획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겠죠. 하더라도. 근데 예. 그거를 보는 친구들이 없었을 뿐이지 제가 그죠. 봤다가 괜히 좀 더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 칸 같은 님을 또 찾았을 거예요. 아, 칸 그쵸.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그 귀신이.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갔다가 저희도 못 빠져나올 뻔했던 저도 막 굉장히 추억 속의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학교 괴담 시리즈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쵸.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뭐 오랜만에 왁스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뻔한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칸님께서도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바인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이 이야기 어떤 저수지 근처에 가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셨다가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디바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디바인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예전에 그 저수지 쪽 갔다가 좀 무서운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를? 원래는 야경이 되게 좋아요. 물도 그래요? 있고 산도 있겠다. 별도 보이니까. 예. 그날도 야경을 구경하러 갔다가 겪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경을 보러 갔다가 귀신을 만났던 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디바인이에요! 일단 시작 전에 저 포함해서 제 친구들 3명, 저까지 4명에서 거기를 갔었는데, 네. 이름을 정하자면 똘순이, 똘비, 훈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네, 본인은 디바인. 네, 맞습니다. 일단 똘순이는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무당들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 11월쯤이었어요. 제가 편도가 너무 부어서 일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약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가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밤 11시쯤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너무 집에만 누워 있었다 보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너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해서 밤 11시쯤에 애들이랑 모여서 저녁을 먹고 경기도 청평의 호산나 대학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도착을 할 때쯤은 비가 다행히도 그쳤었고, 가는 동안 애들이랑 신나게 노래도 듣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돌비님 라디오도 듣고 아유, 그러면서 감사하죠. 가다가 막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 같이 구름 과자를 하나씩 물고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내리자마자 제 왼쪽에 흰색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창고로 네. 보이는데 네. 딱 거기로 시선이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컨테이너 창문을 바라보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사진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예.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 귀신을 목격을 했었다 보니까 제 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생겼죠?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한 180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고 얼굴은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되게 길었어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놀라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똘순이가 저한테 쭈뼛쭈뼛 걸어오더니 예. 저기 귀신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계속말을 하더라고요. 쳐다보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알겠다. 나머지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먹던 구름 과자나 계속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마저 먹던 구름 과자를 먹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눌리는 기분이기도 하고 섬뜩해가지고 애들한테 일단은 차에 타봐라. 내가 가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차에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장례식을 갔다 오면 몇 군데 들렸다가 집에 가라. 어디 가면은 뭐 어디를 들렸다 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들리려고 차를 타고 한 6km 정도 달려서 편의점에 도착을 해요. 편의점에 도착을 해서 뭐 살 거 사고 애들한테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저기에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죠. 똘순이는 같이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야. 진짜 있었다. 우리가 미쳤다고 도착하자마자 차에 타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똘순이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뭔가가 우리를 따라온다. 차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훈이랑 똘비가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 그냥 잠깐 그러겠거니 해서 차를 그대로 계속 운행을 해서 30km 와서 남양주까지 와서 차를 세워요. 그러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고 나오는데 저 빼고 애들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나도 얘기를 해달라.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때 시간이 저희가 청평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그러고 남양주에 도착한 시간이 한 새벽 3시 10분 정도 되고요. 똘순이가 저희가 봤던 귀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이 친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무당이라는 얘기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걸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제가 저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수지인데 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콸콸콸은 아니더라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친구들 3명은 전부 다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똘비가 페리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봤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랑 훈이가 확 놀라더니 너 방금 못 봤냐고. 할머니 방금 캐리어 끌고 지나가셨다. 남양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네, 저는 어쨌든 제가 데리고 오기도 했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새벽 3시인데 캐리어를 끌고 가면 그 바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냐. 봐라 지금 여기 차 한 대도 안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도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고 다시 차에 타요. 그러고 제가 아는 여동생이 무당인데 그 무당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새벽 3시니까 당연히 잘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요. 봤더니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법당에 있었다. 너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딱 너한테 전화가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뭐 내가 오늘 폐가를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야경을 보러 갔는데 나도 목격을 했고 내 친구들도 무언가를 목격을 했단다. 애들이 좀 이상한데 법당으로 좀 가봐도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에서 법당이 인천인데 인천까지 한 60km 조금 넘어요. 태워서 출발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출발을 하는데 이제 똘순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 손 놓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려요. 저는 고속도로를 엄청 밟고 가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길 나는 지금 귀신이 보인다. 내 앞에 앞유리에 매달려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길 너 개손 안 놓으면 쟤 죽일 거야. 죽일 거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놀랐지만 놀란 가슴 추스리면서 괜찮다. 나 이 손 안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잡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똘순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훈이가 운전석 뒤에 타고 있었고 똘비가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룸미러를 보시면 제 대각선 뒤에 타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부러져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눈도 안 깜빡이고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분 지났나? 갑자기 막 웃어요 혼자서. 죽여버린대. 이렇게 웃더라고요. 똘비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딱 거기서 생각이 나는 게 우당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앞전에 폐가를 가는 걸 즐겨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귀신을 보거나 시이면 너한테서 떨어지지 말게 해라. 신체적 접촉이든 너의 물건이든 애들한테 줘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딱 떠올라서 11월이니까 춥잖아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똘비한테 덮어줘요. 그러더니 또 훈이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훈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룸미러로 봤는데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법당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요. 애들을 데리고. 네, 그 무당 동생이 나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도대체 어딜 데리고 갔길래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한두 명이 아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애들한테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숨 좀 고르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한 1, 2분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해요. 청평에 갔다 왔고 폐가를 간 건 아니다.
나도 무언가를 봤다. 근데 이 똘순이도 나랑 같은 무언가를 본 것 같다. 나머지 애들은 그 존재는 보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한 할머니의 존재를 나머지 3명은 봤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한 반에 도착을 해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의식을 치르는데 똘비가 의식을 치르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눈을 감았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무당이 몸에 손을 대면 엄청 자지러지듯이 쓰러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1시간 정도 의식을 치르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기절한 건지 잠을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는 일이 끝났고요. 그러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이 지나서 무당이랑 그 장소를 다시 가게 돼요. 가기 전에 제가 계속 거기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고 싶다 가야 된다. 혼자 스스로 그 생각이 들어서 무당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날 딱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12시쯤 출발을 해요. 그때는 아는 형님과 저랑 이제 무당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가요. 도착을 했고 이제 무당 동생이 편의점에 들려서 쌀을 사오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밥방에서 챙겨온 물품들이랑 뭐 이런 저런 거를 꺼내서 준비를 해요. 종이컵에 쌀을 붓고 거기에 향을 꽂고 향에 불을 붙이고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식을 한 10분 정도 치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고 있었지만 너 친구들이 있어서도 얘기 안 했다. 너가 본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귀신이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그런 거 같다. 왜냐면 봐라 저기 바로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 들리지 않냐. 엄청 고요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무당도 들린다. 당연히 들린다라고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렸는데 물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길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고 아마 너 친구 중에 한 명 계속 물속으로 가자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똘비가 그랬어요. 법당을 가면서 얘기를 하길 나 물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제 물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거기가 되게 가고 싶었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나도 너가 가자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딱 그 길을 지나가요. 새벽 2시에 청평이면 되게 시골이잖아요. 새벽 2시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무당 얘기를 하길 저거 사람 태우는 버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말이 되냐? 그냥 차고지로 가는 버스 아니겠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게 전봇대 사진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버스가 잠깐 쓰더니 아무도 안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자. 저기 뭐가 있냐. 가보자 해서 가로로 한 줄로 서가지고 가요. 제가 중간에 서 있었고 아는 형님이 오른쪽에 서 있었고 무당 동생이 왼쪽에 서 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당 여동생이 자기 혼자 엄청 뛰어가요. 엄청 뛰어가는 걸 보고 저랑 형님은 당황을 해서 1초 정도 아이 컨택을 하고 무서운 반 당황 반으로 빠른 걸음으로 무당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네, 무당 동생이 갑자기 훅 뒤돌더니 저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애기 목소리로 여기 애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차로 당황을 탔죠. 그래서 당황 타고 나서 물어봐요. 애기가 뭘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무당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하냐라고 하니까 저희를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오래 있었다고 심심하다고 자기를 놀아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을 보더니 형 발목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님이 작년에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크게 사고가 나셔서 크게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무당 동생은 그 형님을 그날 처음 봤고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당연히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당 동생이 그 흉터를 볼 일은 없고요. 그러고 형이 당황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아냐? 혹시 너가 얘기한 적 있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없다. 형님 얘기를 왜 남한테 제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무당 동생이 갑자기 또 뛰어가요. 또 당황해서 따라갔죠. 그러더니 아까 제가 그 귀신을 봤다는 컨테이너 앞에 가서 얘기를 하길 이번에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한숨을 팍 쉬어요. 그러더니 너 내가 이런 데 오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 돼야 되지. 미안하다. 나도 뭐 내가 폐가를 다니지만 내가 이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건 폐가를 가려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좀 조심하겠다 하더니 막 저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동생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제가 물어보죠. 기억이 나냐? 예. 너가 나한테 한 얘기를 기억을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난다. 근데 내가 뛰어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청평에서의 썰은 끝이 나지만 제가 그 동생이랑은 지금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요. 예. 지금은 어쨌든 4개월이 지났고 저번 주에 만나서 물어봤죠. 너가 모시는 할머니가 너한테 오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는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저는 신내림을 못 받는 상황인 게 저희 가족이 절실한 기독교세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내가 너 계속 옛날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안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노하신 게 아닌가 싶다. 너 앞으로 절대 그런 데 다니지 마라. 특히 물이랑 산이 같이 있는 곳은 절대 다니지 말라 하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번 썰은 얘기가 끝납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네요. 그냥 뭐 귀신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갔던 곳인데. 네네. 와, 그러면 그 귀신 보시는 분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도. 그쵸. 폐가를 가서 겪었던 일들이랑 뭐 이런저런 일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바인님께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폐가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바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디바인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디바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저는 좀 요런 목소리 좀 부럽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폐가 다니는 걸 좋아했었을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기이한 저런. 일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주셔야 이야기가 생깁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가신 분들이 계셔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셨길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디바인입니다. 이 일은 사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에 시들모 참여했을 때 당시에 그때 있었던 무당 여동생이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무당의 남자친구 형님도 그때 당시 저랑 같이 폐가를 가셨고, 어허. 아시다시피 폐가 가는데 그냥 폐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잖아요. 그렇죠. 귀신 이제- 나오나 이렇게 보죠. 예. 근데 그 무당 동생을 제가 쫄라서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절대 못 가게요. 맨날 전화 와서 폐가 가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면 진짜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가 와요.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면 무당들이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제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싶어서 좀 도전 정신으로 폐가를 한창 다녔었죠.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 네, 맞습니다. 무당 여동생도 제가 계속 쪼르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뭔가 내가 겪었으면 한다. 근데 만약에 너가 너무 내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꼬드겨서 결국 그날 약속을 잡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빅 이슈잖아요. 빅 이벤트니까. 이제 같이 폐가를 다녔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요. 한 2주 전쯤 이날에 어디 폐가로 갈 건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이 동참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미쳐서 연락 오죠. 나도 갈래 해서 그러면 안 됐지만 모인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어요. 파티원이 다 찼군요. 네, 8명 예. 정도 모여서 약속을 잡고 화성에 있는 폐가로 갑니다. 그날은 저희가 폐가를 총 3군데를 돌았고, 네. 원래 제가 폐가를 돌 때 절대 안 가는 곳이 첫 번째가 종교시설, 두 번째가 수영장,
세 번째가 병원인데 네. 어쨌든 무당도 있고 큰일 있더라도 일단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세 군데 중에 병원을 선택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제가 컨택을 해서 그날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는 차 2대로 넷 나눠서 출발했고 따로따로 지역이 달라서 저희는 서울 쪽에서 출발을 했고 다른 차는 하남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도착지에서 만나자 해서 저희가 한 밤 10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 달렸고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구름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아 진짜 무섭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별 시답지 않은 얘기하면서 있다가 들어가자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엄청 큰 학교는 아니었어요. 네. 총 4층 건물에 복도식으로 돼 있는 학교였는데 예. 이제 좀 폐교가 된 지 오래됐는지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안에는 내용물들도 없었고 네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폐교였어요. 다 같이 1층 문으로 들어가는데 1층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철판이랑 소파 같은 것들이 1층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조용히 조심히 올라갔다 오자 하고 출발을 합니다. 네, 저는 폐가를 갈 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또 닫아요. 그러고 나올 때 또 문을 열고 또 닫고 그렇게 한 층 돌고 한 3층쯤 올라갔는데 1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이거는 제 철칙이었고 제 규칙이었던 게 문을 닫고 들어가고 문을 다시 나와서 또 닫고 그러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딱 계단 올라가서 3층으로 들어가는데 쾅 소리가 아래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에는 좀 혼자 심각하고 저희는 막 와 재밌다 와 진짜 오늘 뭐 있나 보다 이러고 또 도는데 그 3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교실들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었고 교실을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어요. 그냥 먼지만 쌓인 교실이었고 예.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 철판 긁히는 소리 아시죠? 철판 긁히는 소리가 2번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때부터는 저희도 좀 긴장을 했죠.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무당 동생한테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괜찮냐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괜찮다 가보자 아무 일 없을 거다 하고 4층에 올라가서 그 칠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같이 플래시를 켜고 보는데 뭐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랑 무당 남자친구 형님 이렇게 셋이서 그 교실에 들어가요. 네. 그 교실만큼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혹시 밖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희가 딱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별일 없이 그렇게 그 초등학교는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고 두 번째 초등학교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그 학교는 정말 단층 건물이었고 교실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정말 작은 학교였어요. 아, 살짝 분교 느낌. 네, 산 중턱에 있었고 저희도 차를 세워두고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걸어 올라가서 똑같이 긴장 풀 겸 구름 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첫 번째 갔었던 폐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번 학교는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규모도 작으니까 천천히 그냥 돌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갔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그 학교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섬뜩했던 게 보통 초등학교를 보면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귀엽게 애기들을 그려놓고 동심을 유발할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잖아요. 예. 근데 벽화가 딱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성인 여성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 같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뜩했었거든요. 서양풍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는 포즈였어요. 아, 네. 근데 코가 말도 안 되게 오똑하게 쏟아있고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라고 그려놓은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야 일로 와봐 여기 뭐 그림 그려져 있어. 내가 봤을 땐 너무 섬뜩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데 저 빼고는 전부 다 이게 뭐가 섬뜩해? 이런 느낌으로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이거 진짜 섬뜩한데 이거 기분 나쁜데 저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한 2-3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무당 동생이 제 팔목을 탁 잡고 내려가자 하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거렸죠. 아 진짜 섬뜩한데 저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아 근데 저거 진짜 기분 나쁜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산을 내려와서 차에 타서 세 번째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남에서 오셨던 형님들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먼저 출발을 하셨고 저랑 무당 여동생이랑 그 무당 여동생 남자친구 형님 그리고 다른 형님 이렇게 넷이서 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예. 도착해서 똑같이 구름 과자 하나 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서로 긴장도 했고 저도 기분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 뭐 이번에는 없겠지. 반대로 이번에는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무당이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라도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오가는 중에 저는 그때도 나 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계속 맴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찝찝하게 그 병원에 들어가요. 그 병원은 규모가 조금 컸어요. 한 7층 정도 됐었고 병동이 한 평수로만 치면은 한 1000평 정도 됐었어요. 정말 컸고. 넓네. 그 병원을 들어가서 1층부터 7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 폐병원이면은 정리가 돼 있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널브러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은 후자에 속했었어요. 정말 더럽고 사람 동물 배설물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큰 폐가를 가면 귀신보다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노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에는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휠체어 그 끽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6층을 또 병실 하나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를 할까 했었죠. 나 먼저 나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앞전에도 무슨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했는데 형님들이 막으셨어요. 그 무당에도 너가 힘들면 형이 힘들면 나가라. 걔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 힘들면 나가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형님들이 뜯어 말리시죠. 뭔 소리냐. 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같이 돌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요. 그러고 그 휠체어 소리는 다시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7층까지 돌고 마지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예.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정말 곰팡이 썩은 데가 정말 심했어요. 천장도 다 무너져 내리고 바닥 대리석들도 다 깨져 있고 그런 지하 1층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무당 여동생이 갑자기 혼자 울어요. 갑자기 혼자 울더니 정말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정말 불쌍하다. 이 병원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계속 다독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저희도 빨리 즐길 건 즐기고 볼 건 보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팔짱을 끼고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요. 지하 1층을. 근데 거기가 왼쪽은 재활병실이었고 네. 오른쪽은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겸 병원 침대도 놓여져 있었고 예. 그냥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왼쪽부터 들어가요. 재활병실 안에도 또 작은 병실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닫이 문으로 첫 번째 재활병실 안에 있는 그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희한했던 건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까지 전부 다 거울로 돼 있었어요.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병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무당 여동생이 들어가지 마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정말 놀라가지고 진짜 한 10초 동안 정적으로 굳게 서 있었어요. 그러고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가서 설명할게. 지금 문 열지 마. 들어가지 마.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 두 번째 방은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방을 돌았다가 다시 원래 지하 1층 계단이 있는 그 앞으로 다시 옵니다. 넷이 와가지고 서로 그냥 눈빛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무당 동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쮸를 꺼내더라고요. 마이쮸? 네, 마이쮸를 꺼내서 여기 애기들 너무 불쌍해하면서 마이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동생이 저희한테 실수한 것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을 보더니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혼자 이게 뭐지?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화를 식히려고 구름 과자를 하나 다시 빼서 불을 붙이고 피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여기 못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서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예. 그래서 나머지 3명이랑 다 같이 그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네.
나와서 제 차를 세워놨던 그 주차한 곳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갔고 다 같이 그냥 또 나와서 구름 과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아까 무슨 일이었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졌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가 치밀어 올렸다. 근데 나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형들이 그냥 그러면 차에 좀 기대서 쉬어라 하고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형 두 분이랑 그 무당 여동생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었고 근데 트렁크에 기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무당 여동생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안 되겠다 쟤는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또 진짜 나 왜 이러지? 이 생각하면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먹고 있던 구름 과자를 한 입 딱 물면서 시선을 피해를 하려고 왼쪽으로 딱 돌아보는데 어떤 검은색 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기 같은 게 쓱 나타나더니 또 쓱 하고 사라져요. 저건 뭐지? 이러고 딱 그 연기를 보고 저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까 차 안에 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조금 전까지 밖에서 구름 과자 먹고 있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처음엔 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너 기억 안 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저를 얘기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 형님이 딱 입을 열더라고요. 그 무당 여동생한테 너가 괜찮으면 너가 얘한테 얘기해 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무당 여동생이 얘기를 해주길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시선을 회피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먹던 구름 과자를 땅에 버리고 그 무당 여동생한테 달려들어서 뿔뿔라 했대요. 제가. 그래서 형님들이 정말 건장하세요. 키도 190 가까이 되시는 형님들이시고 운동하셨던 형님들이시다 보니까 몸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남자 2명에서 성인 남자 하나 맞기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대요. 저를 그 무당 여동생한테서 떠뜨릴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고 그 여자의 목을 보니까 긁힌 상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무당 여동생이 입을 열길 너 첫 번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칠판 긁는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냐?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얘기를 하길 원래 거기 너 안 데리고 들어갈라 했다. 왜냐면 걔가 너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느꼈다. 그러고 저희 셋이 들어갔을 때 활짝 웃더라. 마치 너를 기다린 애처럼. 그러고 두 번째 초등학교 그 벽화 봤을 때 그 처음 교실에서 봤던 그 귀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더라.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 왜 너가 거기서 그렇게 몇 분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잣말을 했겠냐. 걔가 거기서 너한테 딸려온 거다. 그러고 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너한테 엄청 심하게 장난을 치더라. 막 진짜 제 어깨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물구나무 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내 목 상처를 봐라. 너가 미친놈 아니고서야 내 몸 털끝 하나 안 건드리던 애가 내 몸에 이렇게 상처를 냈는데 지금 이것도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냐. 내가 이래서 너 폐가 가지 말라는 거다. 왜 너만 못 느끼냐. 엄청 혼났어요. 정말 차에서 동네까지 넘어오는 1시간 동안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와.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면 다 똑같이 소름 돋아 하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폐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었다면. 왜냐면 귀신을 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빙의가 됐다거나. 정말 제가 아직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뭐 악귀일 수도 있고 잡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귀신한테 제가 휘둘렸다는 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부분이. 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어떤 무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귀신들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신이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이 무당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용해요. 그 여동생이. 네네. 점사를 봐도 걔가 올해 뭐 조심하고 뭐 있을 거야. 별 치덥잖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틀림없이 날짜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 동생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처음엔 약 파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예. 그래서 또 소문해서 다른 용하시다는 그 무당님을 찾아갔을 때도 딱 앉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다른 무당집에서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해서 너 여기 온 거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년월일도 안 여쭤보시고. 아,
네, 그렇게 들었는데도 저한테 이런 귀신의 장난이 찾아오니까 또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이게 디바인님에게도 제가 그냥 소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디바인님 같은 분이 시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쵸? 딱 네. 이 신내림 받기 전인데 내림 받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신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받으신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한번 거부해보자,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네. 나는 그냥 받아서 이쪽 길로 가서 그냥 좀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심사숙고하시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무당 동생분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가 아니라, 네. 뭐 다른 무당분들을 뭐 찾아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닌 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 어딜 갔는데 너는 신가물이 아니야, 안 받아도 네.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곰곰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바인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무속 쪽에 계속 맹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한번 끊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게 더 보인다든지,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소견을 네. 드린 거고, 말 그대로 안 해봤던 게 있으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떤 다른 결과가 뭐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좋은 왜냐면- 쪽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이 무속 쪽으로 계신 분들이랑 계속 있으면 거길 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느끼던 것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특히나 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디바인님은 영적으로 예민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흉가 패가 가지 마시고 제발. 알겠습니다. 예, 뭐 재미든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하시든 안 가시는 게, 그리고 들려도 보여도 무시해 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네, 무시하시면서 살아가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디바인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뭐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과거에 겪었던 일이 있으실 때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일만 들어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바인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선무당짓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분 저런 분 많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영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귀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가 무당 쪽으로 가는 거라면 굉장히 쉬웠겠죠. 길은 하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혹시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도 해봤으면 저 방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아니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무속 쪽의 길만 있는 건 아니고, 혹여라도 진짜 무속 쪽의 길만 있으신 분이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